6년 차. 아직까지 살아남은 유튜버. 지금 날아가고 막 떡상하고 있지만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항상 조심. 요즘에는 정말로 어디 뭐 월급 받아가면서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뭔가 한 방 터트려야 됩니다, 진짜. 네, 오늘 주제는 1인 크리에이터 편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구독자 좀 잘 쌓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영상을 재미있게 잘 만들면은 조회수든 구독자든 따라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요 방법 이렇게 딱 하나가 맞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 딱 우리가 그 채널에 지금 적합한 두 개 채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실 재미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재미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재밌죠. 유익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유익성이 엄청나게 크죠. 네. 맞아요. 정보도 많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네. 어떤 매력 포인트를 딱 가지고서 나는 요 매력 해가지고 쭉 가지고 가면 맞아. 많이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 언제부턴가 언제까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1, 2년 동안 네. 1일 1영상을 올렸어요. 아 했었습니다. 맞죠? 그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했나 제가? 1년 8개월. 예. 일단 1일 1영상이 사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했는지 예. 해본 사람 알잖아. 알지. 알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편집도 다 제가 하고 그때 다른 일을 하면서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녁 11시 59분에 올렸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못 봐줄 정도로 낮은데 근데 그건 그거대로 또 사람들이 아유 얘 또 오늘 하루 그냥 약속 지키려고 이상한 거 올렸네 그냥 그런 재미로도 봐주시고 1일 1영상 왜 한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야 이거는. 맞네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그때 이제 외국에서는 1일 1영상 하는 유튜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이 정기적으로 자주 영상을 올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 둘 올리다 보니까 이게 왜 깨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초창기에 뭐 계속 매일 올려도 생각보다 많이들 봐주시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올리더니 나중에는 깨기가 좀 사실 김작가 TV 채널도 1일 1영상을 한 지 좀 됐는데 예. 요거에 모티브를 준 채널 중 하나가 재님이세요. 아 정말요? 영광입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유. 근데 편집자를 쓰시더라고. 이거 순수한 1일 영상이 아닌데 그러면 약간 제 순수성을 좀 해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저 지금 4명의 편집자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명이나 아니 대신 제 채널은 편집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아유. 음악 들어가지. 하긴. 사진 들어가지. 하긴 그런 건 자막 있어요. 들어가지. 그런 건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바탕에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이 부지런함의 비결은 뭐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근데 그 뭔가를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걸 멈추고 나서는 다시 게을러졌어요, 요즘에. 정말로. 그래서 뭔가 어기면 안 되는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떤 목표를 어기면은 정말 막 큰일 날 만한 뭔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억지로 사실은 저도 막 하게 되지 내가 막 해야겠다 해서 막 이렇게 올라와서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억지로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와 약속을 걸어간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조용히 내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초창기에 매일매일 올렸더니 조회수가 잘 나왔던 처음에 시기가 있었거든요. 돈도 잘 벌리고 하니까 그때 막 했는데 자 그럼 제임님 채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라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왜 볼까요? 제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에요? 아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은 어떤 또 나이 먹고서 아저씨가 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한 거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게 좀 감사하죠. 네. 사실 이 시청자분들은 뭐 이 제임님 채널 영상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막 찍는다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촬영에도 당연히 기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요 콘텐츠 기획 매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예전에는 좀 어떻게 사실 매일매일 올릴 때는 네. 사람들이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도 많이 봐줬어요. 이해를 하고 스스로도 이거 퀄리티를 자꾸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일부러 좀 편안하게 찍은 것도 많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열심히 연구를 하죠. 맞아 요즘에 영상 업로드 수주가 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좀 게을러진 것도 있고 하는데
기획은 사실은 외국에서 조금 인기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고 한국에서도 요즘엔 어떤 것들을 많이 보나 보기도 하고 그 검증된 콘텐츠들인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런 내 거 색깔을 좀 입히고. 좀 입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뭐 인터넷도 보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좀 어떤 콘텐츠가 뜨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가짜 사나이랄지 거의 지원하세요. 저는 뭐 워낙 쓰레기라서 체력이 그런 것 아니면 뭐 워크맨이나 요즘엔 뭐 광희 씨도 뭐 채널 하시지만은 네. 이렇게 진짜 공중파 방송처럼 굉장히 제작비 많이 투입해가지고 스텝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진짜 그렇게 좀 대형 기획사라고 해야 될까? 제작사에서 붙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약간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가 TV처럼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이님이 기획 얘기를 들었으면 기획다운 촬영이잖아요. 예. 주로 촬영하는 촬영 장비는 뭐예요? 그때그때 많이 바뀌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찍어요. 기종이? 지금은 아이폰 11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꼭 뭐 어떤 기종, 뭐 노트로도 많이 찍고 했었습니다. 예, 뭐 어떤 기종이라 볼 때는 핸드폰이 역시 항상 내 주머니에 들어있고 예, 바로바로 꺼내 찍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미러리스 이런 거는 사실은 초보자들한테 좀 찍어줘 이러면 뭐 노출이나 초점 같은 게 못 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잠깐 찍어달라고 뭐 옆에 사람한테 해줘도 큰 뭐 무리 없이 찍어줄 수 있고 화질도 좋고 해서 맞아. 네. 카메라는 캐논 걸 주로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예, EOS R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논 M50 가지고 계시고 M5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그마 렌즈도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많이 하셔. 다 알지. 야, 역시. 다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거기 항상 영상에 옛날에 이제 그 카메라 링크를 달았었잖아요. 예. 요즘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면 어필리에이트 링크 이게 추천인에게. 저에게 조금씩 떨어지는.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 뭐 있나? 액션캠도 있었던 것 같긴 액션캠도 뭐 소니 액션캠도 있고 고프로도 있고 사실은 카메라도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뭐 파나소닉 GH5도 있고. 근데 요즘엔 그러면 그런 좀 좋은 카메라들은 잘 안 들고 다녀요? 크고 무거워가지고 사실 제 영상이 그렇게 영상미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깨달은 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똑같네. 큰 저기가 없어요. 훨씬 편하고. 네. 그리고 손떨박이 더 좋아. 훨씬 좋아. 광각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액션캠 정도. 맞아. 그냥 찍을 때는 핸드폰.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이님한테는 카메라보다 더 네. 중요한 팁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카메라 앞에 서는 팁. 뭐 여러 가지 복장, 하장, 합보 이런 것들. 제이님 특히 카메라 앞에 많이 등장해서 혼자서 이제 원맨 쇼 같은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는 할 때는 좀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럽죠. 이런 팁 좀. 아니요, 이거는 솔직히 딱 이렇게 하니까 확 편하다 이런 건 사실 없었고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내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창피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가가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촬영장에 네. 이 지금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음. 하면 할수록 네. 너무 제가 편해요. 일단 제가 느낀 게 저는 이제 두 명이 촬영하는 거잖아요. 예. 인터뷰가 어떤 감정 상태고 불편한지 편한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나는 편해요. 내가 편해 상대방이 편하지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막 이게 말이란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도 술도 먹고 그래요? 다 해요 아주. 역시 많이 찍어보니까 자연스러워지죠. 편해지죠.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많이 경험하는 거 빵댕이도 많이 흔들고 많이 흔들어 봐야죠. 흔들어 본 사람 많이. 그럼요. 또 촬영 때 또 다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장비도 중요하고 이런 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뭐 있어요? 이 영상에서 내가 요런 부분을 집어 넣어야겠다 하면 그냥 그것만 딱딱 찍어서 집어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집하기도 쉽고. 괜히 많이 담으려고 맞아. 뭐 1분짜리 하는데 막 예를 들어 2시간 찍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편집할 때도 그거 찾기도 스트레스 힘들고. 예. 처음에 찍기 전에 요거를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딱 그 부분만 찍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장면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름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그게. 예. 깜짝 놀라시네. 자, 기획. 촬영했어요. 남은 거는 편집이죠. 편집이죠. 자, 사실 이 제임님 채널의 편집에 물어본 거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질문 같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편집하시니까 그럼요. 편집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할 때에는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상에 그게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초보 유튜버들은 그런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다 잘라야지. 예, 그래서 간결하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짧게 만들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편집 때 진짜 힘을 안 주잖아요. 네, 그냥 컷만 해서 올리죠. 그렇게 힘을 안 주는 이유는 뭐 할 줄 알잖아요. 네. 그쵸? 예. 아니 뭐 이렇게 뭐 확대하고 자막 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면 시간이 사실 엄청 많이 들잖아요. 맞아, 많이 들어. 예. 그때는 사실은 제가 전부 다 혼자서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올릴 저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택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럼 향후는 이제 좀 뭔가 바뀔 생각이 있어요. 외주를 쓰든지 해서라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외주를 써본 적이 없네요. 외주라면 여러분 외부 편집자.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나는 다 나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김 작가님 책 보니까 대부분 분들은 편집자를 쓴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저는 실제로 컷 편집 말고 나머지 편집을 할 줄도 몰라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제가 편집본을 영상 최종본 완성을 하는 게 없죠. 그냥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분업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근데 먹는 거는 조금 덜 먹잖아요. 이제 비용이 생기니까. 먹는 거? 수익. 수익. 예. 모른 척 하나 또. 아유, 형님. 순진한 척 하시네. 자기가 먹는 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죠. 그만큼 퀄리티 올려가지고 더 조회수를 더 뽑으면 되니까. 맞아. 예. 그래야지 좀 채널이 빨리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때 처음부터 편집자를 같이 했냐면 네. 사실 처음에 부담이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돈이 나가는 거니까. 부담이죠.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 젊은 부자에 대한 책을 쓸 때 스타트업 창업가도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그 투자를 받잖아요. 예. 투자를 받으면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지분, 예. 근데 사실 자기 지분을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지분을 주는 이유는 내가 사실 그 사업이 실패하면 지분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렇죠. 리스크가. 그냥 성공해야지 그 지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저도 약간 그 생각하고 저는 사실 왜냐면 내가 편집할 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했다가는 너무 다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했죠. 아니 근데 편집자한테 지분을 준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죠. 건당으로 주잖아요. 건당. 조회수당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살짝 관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그래서 예. 가끔 뭐 맛있는 것도 드리고 해요. 그렇구나.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알았어요. 조만간 보너스도 주려고 해요. 아유, 역시. 자, 그러면 영상이 이제 기획, 촬영, 편집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네. 업로드할 때 건들 수 있는 요소가 딱 4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썸네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목, 네. 그 다음에 내용 설명, 태그. 요거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썸네일하고 역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서 막 어그로를 많이 끌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뀐 거는 기획이 좋으면은 뭐 썸네일이나 제목은 정직하게만 올려도 확실히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 눈에 띄는 썸네일과 어떤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태그화가 돼가지고 검색에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태그는 몇 개 정도 다세요? 태그도 많이 안 답니다. 저는 뭐 3, 4개 정도? 4, 5개 정도.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게 결국 이 4가지 업로드에 건들 수 있는 요소 중에 썸네일과 제목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 그리고 태그는 뭐 10개 이상은 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유튜브 측에서 누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은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은 제가 볼 땐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질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많이 재밌게 볼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의 직원이. 자, 지금 2015년부터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6년 차. 구시대 유튜버. 아직까지 살아남은 유튜버. 맞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날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김 작가님 지금 막 떡상하고 있지만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안 날아가고 항상 조심. 언제 갑자기 안 보여질지 몰라요. 같이 없어지게 할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한번 반짝하기는 쉬워도 맞아. 오래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유재석님이 지금 몇 년 동안 어우. 그럼 성공적 유튜버 되는데 필요한 요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일단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끈기. 특히 이제 처음부터 떡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정말로 조회수 안 나오고 수익 안 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쭉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끈기가 없으면 힘들죠. 관두겠죠, 금방. 그 두 번째로는 이 뭔가 계속 분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게 안 될 때 생각 없이 아유 계속 올리면 되겠지라고 막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꼭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원인이 뭔가를 계속 내가 볼 땐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능이라고 할까? 이 센스가 필요해요. 센스. 예. 이렇게 탁탁 사람들이 볼 만한 그런 컨텐츠를 잘 보면은 찝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같은 기획을 해도 야,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센스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방송인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는 안 된다. 쉽게는 안 돼. 꼭 카메라 앞에서 뭐 어떤 유머를 던진다든지 재미있는 그런 걸 하는 것 말고도 이 기획을 할 때도 뭔가 그 기획 괜찮네 싶은 거를 많이 맞아. 뽑아내는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인내가 예. 저 우리 너무 공감 갈 것 같은 게 저 음. 유튜브 하다가 접는 모든 사람들이 예. 그 조회수 안 나오고 이 시즌을 예. 버틸 수가 못 없어. 견디지.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네. 저랑 이제 비슷한 계열의 채널이 예. 신사 임당님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예. 너무 웃긴 거는 또 우리 여기 위층 사무실을 쓰셔. 바로 여기 내가 여기인데 바로 위층 심사위원 아유, 또 사무실이야. 신경 쓰이겠네. 근데 초기에는 지금 괜찮은데 네. 초기에는 이제 심사위원 채널은 되게 편집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채널 편집 되게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꼭 주변 사람들이 여기 김 작가 아니 김 작가 채널 이렇게 편집을 많이 넣었는데 심사위원보다 여기 조회수가 안 나와.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유, 그래요? 그럼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죠. 받지. 받죠. 그때 포기할 뻔했어. 그때 포기를 시켰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커지셔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 재현님도 이렇게 너무 잘 되셨지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워낙 채널이 안 크니까 저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저를 항상 다 앞질러가고 하니까 야, 나는 정말로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좌절을 사실 하긴 했죠. 그렇죠. 이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은 게 자꾸 남들하고 나를 내가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자꾸 딴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자꾸 괜찮아 예, 계속 자기 자신한테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저울질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비교를 완전 안 하면서 다른 채널 분석 안 하는 건 또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맞습니다. 배가 엉뚱한 데로 가고. 맞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이제 사람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예.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도 관심도 있고 알고도 있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유튜버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네. 그 다음에 시작을 힘들게 해봤자 정말로 뭐 조회수나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은 또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동기부여 빡! 요즘에는 정말로 어디 뭐 월급 받아가면서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뭔가 한 방 터트려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방 터트려야 되는데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튜브가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핸드폰 하나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초기 자본도 굉장히 조금이고 예, 뭐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고. 시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이럴 게 사실 거의 없는데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이럴 거 하나 있어요. 평판. 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하더라. 엉덩이 흔들더라.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뭐 돈 같은 거 잃을 건 없으니까. 지인분들은 그렇게 엉덩이 흔들 때 뭐래요? 제 유튜브 채널 나오면 제가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어디 회사나 직장이나 가족들한테 진짜 알려지기 싫었거든요. 뭘 했었는데 채널이 커지니까 다 걸리더라고. 현재의 본업은 유튜버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유튜버 직업의 장단점. 장점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셀 수도 없고요. 뭐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팬이라고 하면서 인사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얼마 전에 또 강남거리에서 아유, 그럼요. 나를 알아보는 구독자 이벤트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선물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몇 명이 알아봤어요? 아 그때요? 그날 몇 분 알아봤지? 3분 알아봤나? 4분 알아봤나? 1시간 동안? 1시간 반? 1시간 반. 네. 네, 알아봐주면 그것도 좋고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인맥. 김 작가님도 내가 유튜브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인맥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죠.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하니까 뭐가 좋던가요? 저는 재현님 만난 게 제일 좋아요. 아유 또 이렇게 잘하시네. 형 유튜브로서 음. 제가 딱 바닥에서 시작할 때 네. 또 이 정상에 계신 아유,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금세 올라오시더라고. 또 왜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전문부자 책을 쓸 때 재현님한테 인터뷰 메일을 보냈었어요. 아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만나주더라고. 내가 학부 유튜버라 생각하는 거지. 아니 정말 그때 사실 그때는 냉철님도 나한테 DM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너무 많이 연락도 너무 많이 오고 연락도 매일매일 영상 올라오니까 제가 피로에 치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왜 재현님 인상 깊게 기억하냐면 재현님은 사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메일 보낸 걸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아니 그 상처받았고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네. 제가 섭외 메일을 되게 많은 분들한테 보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재현님이 거절하는 메일이 네. 굉장히 예의가 발랐어요. 굉장히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발라서 아 그랬었어요?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예. 이분은 그래도 받는 분의 그런 걸 좀 배려가 되는구나. 왜냐면 아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걸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 사실. 솔직히 거절 메일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보통 거절 메일도 안 보내는 사람 너무 많아. 많죠. 사실 지금도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는 게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니야. 아, 그냥 메일을 보내는 자유는 그분한테 있는 거고 예. 메일 답장 안 하는 자유는 또 유튜브한테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 거절 메일을 보면서 되게 예의가 있으시다. 아유. 되게 내 마음이 어쨌든 거절 받는 이 마음을 예. 배려해 주시는구나. 또 아마 아유 내 주제가 무슨 약간 이런 아마 생각을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구독자 38만이었으면 만나줬을 텐데. 그랬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지요. 예. 지금의 유튜브 생태계 예. 레드오션입니까? 블루오션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은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예, 예. 자, 지금 블루오션 생각하지만 예. 유튜브 생태계가 지금 2015년보다 예. 훨씬 치열해진 거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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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이 치열한 경쟁 예.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까요? 근데 치열해진 만큼 여러분 네. 여기에 돈이 더 넘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유튜브가 봤던 광고의 어떤 규모랄지 사회 오. 인식이랄지 그때보다 보는 사람이 진짜 훨씬 많습니다. 시장 참여자도 많지만 규모도 늘었군요. 엄청나게 커졌죠. 예. 지금이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훨씬 큰 판을 예. 더 큰 바다가 됐구나. 그렇죠. 내가 더 큰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럼요. 비유 좋네. 역시 역시. 역시 작가님은